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중학교 역사원 첫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히 저작권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만든 자료는 학교 수업을 위해서 이 비상교육의 저작물과 전자출판물을 참고하였습니다. 이 저작권법에 따라서 이런 것을 이제 공유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는 이제 저작권법 위반에 걸릴 수 있으니까는 절대 공유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 한 것은 수업이 다시 등교 개학하는 순간에는 삭제할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역사는 무엇이며 왜 배울까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교과서로는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고요. 지난 개학하기 전에 했던 수업의 연장선상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아까 점심 먹다가 혀를 깨물어서 지금 굉장히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혀 짧은 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학습 목표를 보겠습니다. 이 학습 목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학습 목표라는 게 수업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항상 수업, 어떠한 공부를 할 때 이 학습 목표를 보면 어떻게 수업,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사의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의미란 것은 사실, 기록. 사실과 기록이라는 역사,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라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why? 왜 history, 역사를 공부할까요? 왜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에 대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짚어주겠습니다. 그러면 학습 목표 두 가지를 참고하면서 한번 이번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역사의 의미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로서의 역사, 기록으로서의 역사. 사실은 사건 그 자체. 사건 그 자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수업을 하고 있다. 내가 숨을 쉬고 있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내가 하고 있는 행위. 그 행위 자체만으로를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합니다. 행위 자체, 내가 하고 있는 사건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일기, 그 다음에 역사서, 이러한 내용입니다. 일기라는 것은 내가 오늘 하루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겁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 투영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투영되는 것은 이 역사를 객관적으로 보는 걸까요? 아니면 주관적으로 보는 걸까요? 객관적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나의 생각이 조금이나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서 또한 비슷해요. 기록은 말 그대로 기록하는 겁니다. writing, 쓰는 거예요. 사실은 발생했다, activity, 발생하다. 제가 영어가 짧아서요. 사실로서의 역사는 그냥 그 사건 자체, 활동이 일어난 방면에 기록은 말 그대로 적는 것, 글로 적는 것. 이 역사의 의미는 이 두 가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느냐 안 하냐, 이건 의미 부여한다. 이거는 그냥 있는 그 자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선생님이 만든 이 PPT에 보면은 이제 여기 이 클릭인데, 이 클릭을 하면은 이게 원래는 유튜브로 연동이 돼요. 이 유튜브는 제가 외부 URL로 해놓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역사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 친구 보면은 영화, 이 친구는 역사책 이렇게 했습니다. 영화는 뭐 명량, 변호인, 뭐 등등등 있겠죠. 뭐 엄복등도 될 수 있겠습니다. UBD. 그다음에 역사책은 뭐 말 그대로 역사책이에요. 역사 소설 같은 거. 네,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선생님 또 질문을 하네요. 또 청바지, 케이크, 물건, 사람의 현세, 나름 있는 역사계 이야기 있답니다. 그럼 역사란 무엇일까요? 친구는 역사는 옛날 이야기예요. 여기 남자친구는 땡땡이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친구들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역사는 무엇일까?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고리타분하다. 역사는 너무 올드해요.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 네. 그럼 넘어가 볼까요? 네, 아까 전에 빈 말풍선에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쓰고 친구들과 서로 생각을 이야기해보자. 지금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했습니다. 역사는 과거에 대한 기록이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다. 역사는 인류 사회가 변천한 과정이다. 역사는 인류의 발자취이다. 등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써보는 거예요. 네. 일단 내용 정리 간단히 들어가겠습니다. 역사라는 말은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 인류가 남긴 물질 문명과 정신적 유산을 포함한 모든 발자취. 굉장히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인류가 지금 태어나서 뭐 있었던 것과 어쩌고저쩌고 모든 거. 사람이 등장해서 문명부터 모든 만들었던 거 다. 그냥 쉽게 말하면 인간이 등장한 이후부터는 역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그전에 공룡도 역사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역사를 정의하는 것은 이 인류가 남긴 물질 문명, 정신적 유산, 그 다음에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 여기에서 중요한 인류라는 거죠. 이게 역사입니다. 뭐 동물의 역사도 있을 수 있고요. 공룡의 역사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역사는 인간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중요시하면 되겠습니다. 역사의 두 가지 의미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사실, 기록,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 그 자체 객관적이고요. 주관적. 사실과 기록의 차이는 선생님이 수업을 한다. 그냥 수업을 한다면 그 자체 사실. 기록으로 써야는 이창영이 수업에는 노잼, 너무 재미가 없어요. 이거는 주관적인 거죠. 오케이? 이해됐죠? 네. 사실과 기록은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발생한 이창영 쌤이 수업을 한다. 객관적이고 사실이에요. 이창영 쌤이 수업을 한다. 그러나 너무 재미가 없다. 이거는 기록으로서의 역사예요. 기록하거든요. 재미가 없으니까 기록을 하죠. 네. 역사 연구 방법이 있습니다. 역사를 어떻게 연구할까? 역사 연구하는 방법은 일단 사료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 사람들이 남긴 유물과 유적. 우리 학교에도 있어요. 뭐 유적하면은 뭐 윈스브로어, 그 다음에 뭐 스피아홀, 뭐 등등이 우리 학교에는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오웬 기념관, 뭐 유진벨, 뭐 이런 것들. 유적. 그분들이 남긴 유물은 이제 뭐 도자기라든지 이런 거. 유적은 큼직큼직한 거. 건물이라든지. 건물. 유물은 뭐 작은 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책 같은 것도 돼요. 책. 뭐 선교사들이 와서 여기에 글 썼던 책들, 그들의 일기 같은 것도 우리는 뭐 유물로 포함시킬 수 있지요. 우리 학교에는 굉장히 광주에 살아있는 근대 역사 박물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찾아보고 하는 겁니다. 이 사료.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연구할 때 이 사료가 중요해요. 아무것도 없으면 광주의 과거를 알 수가 없어요. 수표의 역사, 건물이 없어요. 그냥 수표가 오래됐다. 이것만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래됐는지에 대한 게 없으니까 이런 건물이라든지 이 사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역사 연구, 사료의 분석, 뭐 이런 검증,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방법과 역사력, 상상력,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보고 있는 드라마는 역사적 상상력을 가미한 겁니다. 과연 그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은 이러한 사료의 내용을 검증하고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이런 걸 상상력을 통해서 이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만들어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사 서술, 역사가가 해석한 내용의 서술 굉장히 주관적일 수도 있고요, 객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사람에 따라 달라요. 네, 역사 연구 방법은 나중에 친구들 중에 사학과라든지 그다음에 인류학과, 고고학과 가면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잘 풀렸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역사 학습의 목적이 있습니다. 역사 학습을 배우는 목적, 교훈의 습득, 역사적 사고력 향상. 진짜 뻔한 말이에요. 역사 학습의 목적은 과거를 통해서 현재의 나은 삶, 글씨도 굉장히 못 쓰죠.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보다 나은 삶, 과거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에요. 교훈의 습득, 말 그대로 교훈. 선조들이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걸 통해서 난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거다. 역사적 사고력, 생각. 역사를 통해서 생각을 한다. 니 꼴은 뭔 말이냐면요. 역사적 사고력. 그러니까 선생님이 굉장히 나이가 많아요. 늦게 직장도 구했고요. 교훈의 습득은 이제 그런데 교훈이 나타나고요. 역사적 사고력은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내가 내 생각하기. 남이 떠먹여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 사고력입니다. 교훈의 습득은 여러 사례를 본받거나 보다 반성하는 미래 계획. 그냥 뻔한 좋은 말들이네요. 역사적 사고력, 탐구 과정에서 사건의 인과관계와 의미 파악, 역사적 사고력과 핀판. 역사적 사고력의 향상, 좋은 말이에요.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를 통해서 의미를 파악하고 그런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과 그다음에 비판하는 능력. 이 비판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는 비판해야 돼. 이 뜻이 뭐냐면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가 100%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큰 담론이 뿌립니다. 담론.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냥 믿고 그 사람이 조사하고 잘 배웠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는 그 말을 믿는 것 뿐입니다. 항상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100%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다고 믿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판력, 역사적 비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우리가 보면 이제 보충해서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이거는 독일이 나치의 유대인 학살, 이거는 2차 홀로코스트라는 게 인종을 박멸하려 했어요. 유대인들을 없애버리려면 이 메모리얼 추억하다. 다시는 이러한 잔인한 인류에 반하는 범죄 이런 걸 하지 말자는 겁니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도중에 6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독일은 스스로 반성을 했어요. 이에 반해서 우리는 36년간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수탈과 약탈과 위안부 할머니들 같은 고통스러운 역사가 남아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평화의 소녀상 이런 것들 만들면서 하지만 일본 자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반성에 대한 기미는 없어요. 독일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억을 하자는 거고요. 역사란 이 무엇이냐면 역사란 교훈의 습득, 과거를 통해서 현재가 좀 더 나은 삶. 독일은 과거의 그런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가 않아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일본은 달라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배우면서 역사적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일본이 그랬고 독일은 이에 반해서 이랬는지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작정 선생님들 떠먹여주는 수업이 아닌
스스로가 사고하는 생각을 지금부터는 가져봐야 됩니다. 이러한 사진을 보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돌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유태인들이 얼마나 학살했던 것. 이제 영화 신드렐라 리스터, 그 다음에 그 파자마를 입은 소년, 그거랑 뭐 영화 몇 개 있어요. 그런 것들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슬픈 역사입니다. 이에 반해서 일본은 단 한 번도 반성의 기미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끼케어 2번, 무라야마 다마, 고노 다마 정도가 있는데 절대 지금의 아베 정부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네, 이 나와 있네요. 되었다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럼 넘어가 볼까요? 네, 여기 지금 보면은 이때 살았던 사람들 12살입니다. 돌아서 사람들 뭐 이렇게 있죠. 1930년 42년에 죽었다. 리가에서 이렇게 이렇게 리가 이렇게 수용소에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1891년생, 1931년생. 가족인가 봐요. 에브람 푸스, 데아부스, 루스부스, 후스 이렇게 보이네요. 슈텔버스타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는데 세계사 학습의 필요성. 세계사를 왜 배울까요? 세계사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 지금이죠. 이런 코로나 시국에서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겁니다. 미래 나아갈. 우리는 이 코로나 이전까지 서구를 선진국이라 부르기 시작했었어요. 선진국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이전과 이후 통해서 우리나라 스스로는 우리는 굉장히 선진국이라 볼 수 있어요. 선진국이라는 게 뭐 돈 많고 이런 게 아니라 국민성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건데 우리는 이런 세계사 속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위상을 파악했습니다. 나타냈어요. 엄청난 성숙한 시민의식 그리고 잘 대처하게 서로가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나타났죠. 이에 반해서 서구의 선진국들은 그런 게 생각보다 없었습니다.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 사태에서 많은 게 변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세계사 속에 세계의 시민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위상을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통해서 많이 변했다는 사실을 알아두고요. 문화의 상대주의 관점, 고유한 역사, 문화를 이해 존중. 쉽게 말하면 동남아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흑인을 비하하지 말고 이런 거. 서구 백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백인 우월주의를 보는 건 아닙니다. 모든 인종은 평등, 만민 평등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했던 동남아 애들 무시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해야 됩니다. 우리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먹는 베트남 쌀국수라든지 베트남, 태국의 똠양국 이런 음식들을 우리는 이해하고 존중하고 맛있게 먹잖아요. 그 음식 더럽거나 이상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새는 지구촌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이해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